좀 봤던 거니까 좀 편한데, 장소,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가 좀 약간 다양해지게 되면은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거라서 나빠지는 거라서. 의문문이죠. 의문문이고요. 유니까 우리 두 쓰는 거죠. 이런 유치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do you always study? 너 항상 공부하니? 똑같은 장소에서, 이거는 뭐 큰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in을 쓰도록 할게요. 또 똑같은 장소에서 하니?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니? 그러면 그러지 마. don't use죠. do로 물어봤으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don't는요,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하지 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네가 공부를 한다면, 이게 핵심 소재예요. 그러면 그것은, 대시 가리키는 건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을 줄 건데,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였죠. 자, 뭐에 도움을 줄 거면요, 만드는 것을 도움 줄 겁니다. 선생님 이건 뭐냐면요, help 다음에는요 도와주다란 표현에서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와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인데, 보통은 이 to가요 생략이 됩니다. 그 둘 다 되는 거야. ing만 안 돼요. 그래서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풍부한 경험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그 풍부한 경험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inforce라는 이 단어는요, 강화시키다라는 표현이고, 개선시키다, 발전시키다라는 의미에 지금 improve를 쓰더라도 역시 비슷한 의미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강화시키다, 개선시키다, 발전시키다는 다 문맥적으로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What you learning, 네가 배우고 있는 것에. 자, 요게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what에 별표 치고요. 이거는 어떻게, 문비나 어떻게 보라 그랬어? what이 문제가 생겼어. 밑줄이 걷어. 그럼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배우고 있다, 뭐뭇을. 뒷문장만 보는 거야.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 목적어가 율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니까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강화하다라는 동사니까는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what? 만약에 여기 뭔가 명사가 있었으면 그땐 that을 고르는 겁니다. 자, when survival college, 그 several 몇몇 대학교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만큼을 얘기한 거야. 뭘 얘기했는지 보자. 그들이 학교 숙제를 했어요. 학교 과제를 했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똑같은 선호되어지는 누구에서. 자, 누군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선 구석진 곳, 나만 알고 있는 장소,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구석진 곳, 나만 알고 있는 장소. 자, 그리고 그 이러한 습관이 반영했습니다. 동사 자리죠. 반영했는데 뭘 반영했어요? 잠깐만요. 연구를 반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요, 학습에 있어서의 그 연구를 뭐 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반사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멈칫했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지금 보이지가 않자. 이게 여기 있지? when이 접속사지? when이 접속사니까 여기서 한 문장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대시 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 when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해야 돼? 여기에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동사에 ing 붙여야겠지. 이런 문제였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은서야, 봐봐. 그 습관은 반사했습니다. 그 연구를 반사했다라는 얘기는, 반사는 뭐라 했어? 거울에 비추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야? 결과. 그치, 결과가 같았다는 얘기지. 연구 결과가 같았어요. 조사 결과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엄청난 많은 그 실험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have 플러스 pp 썼죠. 데디아를 발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채윤아 여기 봐봐. 얘도 접속사고 if도 접속사니까 결국은 문장이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거야. 이럴 때는요, if에 걸려있는 문장이 여기까지인 거고, 이 that에 걸려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습자들이 간단하게 공부한다면 적어도 2개의 다른 장소에서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그들이 be likely to 밑줄,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죠. 아, 기억해낼 가능성이 커요. 그 자료들을요, 그 재료들을요, 여기서는 그 학습 자료들이 되겠지. 학습 자료들을 공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원어브의 밑줄 볼게요. 원어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어브가 나오면은 항상 복수의 형태로 끝나는 겁니다. 복수의 형태로 끝나는 거예요. 트라이얼은요, 시도입니다. 트라이가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시도들 중에 하나에서 그 2개의 다른 그룹들은요,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점이 과거로 가 있죠. 월드 리스트니까 단어 리스트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단어 시험 갖고서는 이제 증거를 보여줄 거야. 몇몇 학생들은요, 똑같은 방으로다가 여기에서 잘 보세요. 몇몇 학생들은요, 똑같은 방으로다가 뭐 했어? 돌아왔어요. 똑같은 방으로 왔어요. 반면에, while이죠. 반면에, 그들의 카운터 파트들은요, 여기에서 카운터 파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이야. 그러니까는 2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2개의 다른 그룹인데 한 그룹인데 몇몇의 학생들은 같고 반대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spend 보냈습니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 나눠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2개의 로케이션이니까 위치. 2개의 위치 사이에 나눠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2군데서 여기에서 30분 보내고 여기서 30분 보냈고 몇몇 아까 여기 있던 학생들은 한 장소에서만 외웠었던 거야. 됐지? 그럼 누가 더 잘했겠어? 뒤에 있는 애들이 잘했겠지? 가볼게요. 그래서 회상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서요, 요청하다에서 요청받다라고 해석했으니까 지금 ed가 온 거야. 회상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as many words, 많은 단어들을요, 가능한 한, as possible 밑줄, as possible,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이죠.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예측하라고 됐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 have moved, 움직였던 사람들. 여기저기. 여기까지 가로닫자. 여기저기 이동했던 사람들이니까는 2번째 그룹이 되겠죠. 여기저기 이동했던 사람들은요, did 했습니다. 얘는 훨씬이죠.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만들어냅니다. 풍부한 association인데, 잠깐만요. 채윤아, association이 무슨 뜻이지? 여기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association 무슨 뜻이지? 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뭐라고? 은수야? 여기에서의 association은요, 보통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익숙한 거는 뭐뭐에 관련되어 있다는데, association 하면요, 관련이란 뜻도 있지만 얘는 연상이라고. 연상. 풍부한 연상.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에서는 그냥 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성적이 훨씬 더 잘했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왜 그랬냐면 장소를 많이 바꾸고 그 다양한 게 만들어내는데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연상적인 힌트들을 많이 주게 된다는 얘기야. 심지어 이 연결들이 여기 또 나왔죠. 커넥션 보고서는 나중에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얘랑 같이 연결시켜. 그 연상들이 형성합니다. 배경을 형성해. 배경을 형성할 때
백그라운드를 형성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멋멋을 없으니까는 역시 왓밖에 안 되겠죠. 꾸며줄 수 없는 거니까.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 전체적으로 그 바깥쪽 거, 즉 그게 바로 뭐야? 배경이지. 배경에서 형성되는 그 연관된 것들, 그 풍부한 연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 부분을 갖고선 시험 문제 어떻게든 낼 것 같아. 여기에 단어 도대체 니네한테 뭐가 들어갈 거니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장소를 바꿔가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꼭 마지막 문장까지 정확하게 보는 연습하세요. 대충 주제 알고 제목 알면은 성적도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애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할 겁니다. 뭐냐면요, 공부 장소가 다양해지면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학습을 강화시킨다. 괜찮아. 근데 근거는 뭐였었어? 요거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할게요. 풍부한, 리치라 그랬죠? 풍부한 연상이 연관된 어떤 그림들이나 연관된 기억들을 만드는 장소의 다양성, 이렇게 적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풍부한 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학습률이 높아진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자고. 알겠죠? 자, 선생님은 감히 얘기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 갖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애들 많이 틀릴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33번으로 볼게요. 자, 33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냄새를 언어로다가 조금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뭐 가볼게요. 명령문이었나? 일단 이야기하는 것은 about 뭐에 대해서 what something smell like. 잠깐만요. 이것도 기억났다. 이제 기억났다. what하고 like랑 묶어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how로 해석해 주라 그랬지. what like가 how예요. 어떤 것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talking이 주어니까요. 이주로 가면 되겠죠. is the most basic.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olfactory experience에서. 자, olfactory 하게 되면 얘가 뭐였었지? olfactory가 후각이라는 뜻이었었죠. 우리의 후각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어떤 것이 냄새가 어떻게 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이야기하는 방식이야. 뭐에 대해서? 우리의 후각적인 경험을 말하는 방식인데, 심지어 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야기하는 그 방식은 is 뭐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우리가 냄새가 나면은 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뭐한 거야? 당연한 일이야. 기본적인 일인데 그 기본적인 일을 말하는 게 그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저희 여기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말하는 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긴 하지만 좀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말로 하기가. There, 자, no words. 자, word에 s가 붙었으니까는 있든 없든 간에 복수로 본 거야. 거기에는 없어요.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죠. 영어 언어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한 단어? 자, 영어 언어에서는 요거 하는 단어가 없어요. 묘사하기 위한 단어는 없어요.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이미 나와버렸어. 단어가 없는데 no words to describe. 묘사할 단어가 없어요. 어디에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blue over green. 파란색 아니면 green. 이런 게 색깔을 묘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요. 얘는요. how 정도로 보자. 다시. 대신에
그 어떻게 무언가가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원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브 오더로, 그 오더에 대해서. 자, 여기 3번에 불뺐죠. 그러면 색은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묘사할 수는 있는데 냄새는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는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천을 얘기해. 자, 이제 됐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꼭 기억해. 이런 키워드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으면 얘네들은요 같이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는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도 찾고 주제도 찾고 빈칸이 뭔지 이런 걸 자주 봐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이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꽃 냄새나 상황들이 냄새가 나는 거야. 꽃 냄새가 나, 과일 향이 나, PC 비린내가 나. 게다가 자, 요거 별표 치세요. 5번 문장. 선생님 믿죠? 이 문장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요 끼워넣기 문제로 너무 좋습니다. 끼워넣기. 게다가 이제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야. 심지어 가장 인기 있고 친숙한 그 냄새들조차도. 자, 그래서요 이 2분에다가 조차라고 줘서 조차도 가장 친숙한 냄새들조차, 냄새들이라고 했네요. 뭐뭐입니다. 어렵습니다.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not experience, 경험되지 않았을 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어떤 보통의 맥락에서, 보통의 맥락인데 이때 맥락은요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환경 상황이라고 또 적어주세요. 환경 상황. 다시. 일상의 맥락에서 경험되지 않았을 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내가 내 경험상 일상의 경험 또는 일상의 맥락이라고 돼 있는데 경험이라고 해석하자고. 내가 보통 경험하지 못했던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은요 왜 선생님이 여기서 잘라냈냐면 furthermore 때문에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나겠지만 꽃과 같은 냄새나 원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당한 말이 없어서 원천, 꽃 아니면은 뭐였었어? 과일향, 비린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알겠어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가볼게. 한 연구에서 그 다양한 많은 참가자들이 할 수 없었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흔한 냄새들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비어 냄새라든지 유린 냄새라든지, 얘가 오줌이었었죠. 그리고 로즈 냄새라든지 모토 오일과 같은 냄새들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붙일 수가 없었어?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은 후부터 가로 열자 couldn't name,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사람이야. 이러한 냄새들의 어떤 것도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시기도 했거든요. 뭐를요? 맥주를 마시긴 했었어. 하지만 유린이나 오줌이나 모토 오일은 아니었잖아. 생략 구문입니다. 마시지 못했잖아. 자, 분명히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뭐를 마시긴 했어? 맥주는 마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오줌이나 모터 오일, 그러니까는 자동차 기름 같은 거는 마신 적이 없잖아.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단 가볼게요. This is how, 이게 바로, 자, this is how는요, 한 번에 밑줄 긋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의 뇌를요,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respond to, 뭐뭐에 반응하다라는 표현이죠. 냄새에 반응은 해. 정확하게 반응해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반응은 해.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 싫은 냄새가 나면 찡그리기도 하고 좋은 냄새가 나면 흥흥거리기도 할 거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야. 우리는 not equipped, 그건 뭐냐면 be equipped to입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냄새는 분명히 잘 맡지만 이름을 잘 대지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익힙이 장착하다는 표현인데 잘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목만 좀 적고 갈게요. 냄새를 언어로 표현하기가 또는 묘사하기가 힘듦.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 자체에 그 묘사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맥락이 없으면, 그래서 맥락이 없으면이라는 경험이라 그랬죠. 어떤 경험이 없으면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냄새의 원천의 이름을 댐. 이름을 빗댐. 얘가 좀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좀 잘못 적었네요.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지에 나오면요 순서 맞추기나 끼워 넣기 문제로 너무 좋고 딱 5번 문장이 좋습니다. 5번 문장. 5번이나 6번 문장이 다 좋아요. 알겠죠? 한 연구에서, 그럼 어떤 연구야? 이거 플라워리 연구야? 아니면은 맥주 이게 이름을 경험에 대한 얘기니까는 여기 들어가야겠지? 오케이. 자, 34번으로 갈게요. 34번은 좀 약간 문장이 좀 짧네요. 자, 이것도 인간의 적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진화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이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한 강력한 방식은 이니치 웨어냐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아, 이거 웨어는 아니고 인간들이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 방식에서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하우 정도로 쓴 거예요. 인간들이 적응하는 그 방식, 그리고 여기서는 적응하는 방식, 이때 어드저스트는요 어디에 맞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환경에, 그들의 맥락에,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맞추는 이러한 강력한 방식은 해서 웨이가 주어였었고요, 이지가 동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지 쓸래 안 쓸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주어는 이렇게 항상 길게 나타나고요. 니네가 은는 이가라고 해석해서 여기서 관계대명사든 대시든 뭐가 나왔어. 그럼 이런 것들은 수식어구가 되는 겁니다. 없었던 문장이에요. 뭐함으로써입니다. 바꿈으로써입니다. 뭐를 바꿔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핵심 소재니까 밑줄 그자. 행동을 바꿈으로써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는 거야. adapt to, adjust to. 됐죠? 맞추는 건데, in right 하면은 뭐뭐의 관점에서 바꾸는 거야. 뭐뭐의 관점에서, 결과의 관점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의 관점에서. 일다면요, 얘가요 양보하다, 굴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일드는요 프로듀스의 의미예요. 그들이 그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의 관점에서 행동들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요, get praised, 칭찬을 받은 아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받았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밑줄 볼게.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의 이유는요 이렇게 for로 나오는 겁니다. 칭찬과 비난의 이유는 for로 나오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doing, 한 것 때문에. exercise,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올바르게 했어요. 아, 올바르게 행동한 것 때문에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던 그 학생은 is 뭐뭐 할 겁니다. be likely to, 또 나왔네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100번도 더 봤죠. 자, continue, 계속할 가능성이 커요. 하는 것을 계속해요. 하나 더 적자. be likely to, 우리가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야.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doing은요 뭐냐면은 선생님 왜 그랬냐면은 continue,
ing 하면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왜? 칭찬의 내 행동의 결과가 칭찬이었었으니까. 어떤 한 댄서가 있는데요, 그 댄서는요 feel 느껴요. 뭘 느꼈어? 특별한 어떤 컨디셔닝 운동이, 어떤 이제 컨디션을 하는 운동이 is not 주지 않았어.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은 그 컨디셔닝 운동은 i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고 줄 가능성이 커요. 뭘 줘요? 그 운동을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커요. 또 다른 거에 비해서 that seems more promising. promising 하면요 얘가 전도 유망한, 약속하는 이런 표현이야. promise가 약속하다인데요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선호하는 거에 비해서 그 운동을 give away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give away는요 포기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어떤 특정한 컨디셔닝 운동은 책에서 봤더니 얘가요 조건화 운동이래요. 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조건화 운동이 give any result,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은요 exercise away, exercise up이네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봤네. give up이지 포기하다죠.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미안합니다. give up,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뭐뭐를 위해서, 또 다른 운동을 위해서. in favor는 뭐뭐를 위해서죠. 이게 좀 더 조명한, 전도 유망해 보이는 또 다른 운동을 위해서 그냥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커요. 됐지? 이번에는 나쁜 행동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로 가자. 이런 예시를 내가 들어줬잖아. 2개를 들어줬잖아. 이제 우리는 be likely to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나 be likely to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이러한 행동 등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몇몇 종류의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면 우리는 행동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이 오어가 2개입니다.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도와주는 방식이야. 우리가 help 다음엔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라 그랬죠. 능동의 경우에서요. 그래서 피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몇몇 종류의 문제들, 불안함, 그리고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줘요. 우리는 tend to do 합니다. 더 적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멈춰요. doing 하는 것을 멈춰요. 여러 가지 것들을요. 자, 여기도 볼게요. doing을 쓸래, to do를 쓸래 물어볼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doing을 쓰는 거고, 여기 to do는 옆에다 적으세요. 하기 위해라고 해석될 때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자, 우리는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뭔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초래할 때. 이때 초래하다라고 하자. lead to가요.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들은요. 하는 것을 멈출 거예요. 불안함을 만드는 건 멈출 거고요. disadvantage 만들면 멈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avoid 다음에 무조건 ing죠. avoid가 피하다인데요. 회피하다인데 그때는 무조건 ing입니다. 투부정사 쓰면 틀려요. 그 방식을 피하는데 do not bring away any benefit reward. 어떠한 이득도, 혜택도 아니면 어떠한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은요. 행동하는 것을 피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내용이 34번 치고는 너무 쉬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바꿈. 이 바꿈을 채윤아 맨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adapt, 적응하는 거고, 그리고 adjust, 우리가 맞추는 거였었어요. 맞추는 거야. 됐죠? 그래서 플러스 이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doing 계속하고요. 만약에 혜택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stop이라든지 avoid 아니면 stop 이렇게 피하거나 멈추거나 한다는 단어들이 있었었죠.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tend to나 be likely to 같이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3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요, 이제 계속 줄이는 추세입니다. It is evident. 자, 이것은요, evident, 분명합니다. 형용사로다가 얘가 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한데, 다양한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분명해졌는데, 뭐가? 자, 얘는 이제 다양한 사례 연구들로 통해서. 그래서요, it은요, 가짜 주어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데디아가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분명해진 게 뭐가? 이겁니다. 네. adopt 하는 것은, 자, adopt인데요. 아까는 대비였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적응이고요. 어디에 적응하다고, adopt는요, 채택하다, 선택하다, 입양하다라는 표현이죠.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can lead to 할 수 있습니다. lead to 또 나왔네요. 그쵸? 선생님이 꼭 외우랬죠.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로 이어지다죠. 개선된, 발전된 정신 건강의 결과들을, 정신의 결과들을 개선된, 수동태죠. 개선된 정신의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연구는 conduct, 수행된, 그쵸? 수행되어진 그 연구는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여기까지 가로닫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수행된 한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뭐가 발견됐냐면 그 참여자들은 사람들이니까 후를 쓰면 되겠죠. 제한된 사람들이야. 그들의 사용을 소셜미디어와 디바이스를 장치가 제한되었던 그 사람들은 보고했습니다. 뭘 보고했어요?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했고요. 불안을 보고했고요. 우울을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스, anxiety, 불안, 그리고 디프레션 하면요, 우울이죠. 그러니까 우울에 더 낮은 수준의 이거를 보고했습니다. by 동그라미 치고 ing 동그라미 치고 늘 하는 거죠. 뭐뭐함으로써, 줄임으로써, 그 컨스턴트, 지속적인, 계속되는 스트림인데 정보의 스트림들을, 자, 스트림은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보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흐름들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하면요 얘가 알림입니다. 핸드폰의 알림들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은 were able to, 우리가 늘 보던 거죠.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고요. 포커스 다음에는요 이렇게 어디에 집중하다가 되겠죠.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것들은 뭐야? 프로모트, 발전시키는데 더 건강, well-being, 행복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프로모트 하면요 얘가 이제 우리가 홍보하다 정도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프로모트가 앞으로 나아가다니까 얘가 홍보하다도 있고 진전시키다, 발전시키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람이면은 승진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진전시키고 발전시키는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행복을 발전시키는 그 활동들, 그리고 상호작용들, 의미 있는 상호작용들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요, 또 다른 사례에서 협동적인, 자, 코퍼레이트, 협동적인 말고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하자. 기업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은, 기업의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스트러글,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다, 분투하다, 노력하다죠.
뭐에 싸워요? 번아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인썸니아, 불면증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 뭐냐면 번아웃이라는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인썸니아, 불면증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전문가들은요, 실행에 씁니다. 이 단어 꼭 외우세요. implement 하면 실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실행하다. 뭐를 실행했냐면 적어놔야지. implement, 실행하다. MENT로 끝나도요, 얘가 명사형 전미사가 붙었어도 얘는요, 동사입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술을 실행했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야. 첫 번째, 뭐 한 거야? setting boundary phone usage. 폰의 사용에 대한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마인드풀리스를 연습하는 거야. 자, 이제 마인드풀리스는요,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거죠. 그냥 여기 마음 챙김이라고 하자.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 또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미니멀리즘의 기술을 실행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 기업 그 전문가는요, 경험했습니다. 뭐를 경험했죠? 개선된, 발전된 잠의 질, 불면증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줄어든, 수동태죠.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감각, 뭐의 감각? 편안함과 그리고 분명함의 감각을 뭐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고 해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면증이라든지 번아웃 같은 게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 챙김을 했더니 이렇게 분명해지고 사람이 명확해졌다 라는 얘기를 끝냈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제목만 넣고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자,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사례들, 이렇게 적자. 긍정적 사례들이라고 적을게요. 영향들. 그래서 개선된 정신건강인데 구체적으로 불면증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사람이 명확해지고 한다는 얘기. 디지털 시대에, 아이스 에이지 동안에, 잠깐만, 이게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뭐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서. 아이스 에이지 시대 동안에는요, 나도 언니 동그라미, 버들소 동그라미. 선생님 버릇이 없는데요? 그럼 일단 내비둬 볼까? 여기 있네. 그쵸. 그리고요, 이건 뭐냐면, 나도 언니는 결국 부정부사입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부정부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죠. 해석할 때는요, 그 지구가, 플래닛이 행성이죠. 그 지구가 여기에 있던 워즈가요,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누구 때문에? 나도 언니 때문에. 지구가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뭐로 한 채? 아이스 쉿인데 이때는 얼음층이라고 하자. 얼음층들로 덮여진 채로. 덮고 있는 채로구나. 얼음층들이 덮고 있는 채로. 누구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불러요? Northern Hemisphere. 북쪽에 있는 반구죠. 그래서 북반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채윤아,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가라 그랬지. 그래서 덮으면서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하게도 이것은 was 훨씬 더 뭐 했습니다? drier, 건조했습니다. 춥기도 했고 건조했고. 어디가? 북반구가. 나도 언니로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종종 뭐 합니다? 여기 나왔지.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가 아니라 연상합니다야. A with B. 근데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종종 그 차가움을요, 뭐라고 연관시키냐면은 수변한 것과 연관시켜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 과거에 추웠을 때는 더 뭐 했어? 드라이어 했었어. 근데 아일랜드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추움을요, 눈이 많으니까는 수변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춥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춥잖아? 그러면 거기에는요, 훨씬
뭐니 아니에요? 더 적은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적은 뭐가 있어요? 증발이 있어요. evaporation 하면 증발입니다. 그러니까 증발이 없어요. 증발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클라우드에 S가 붙었네요. 그럼 셀 수 있었단 얘기니까요, fewer를 쓰면 되겠죠. 더 적은 구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도 적게 내렸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증발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 더 구름도 없을 테고, 그리고 비도 적게 내릴 거예요. 이제 슬슬 기억나죠? 최근에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스 시대의 세상은 was 뭐뭐였었습니다. 춥고 건조했어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의미했습니다. 뭐를 의미했냐면 it was difficult, 이게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요?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it은 가짜 주어고 to가 이제 진짜 주어인데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면은 의미상 주어라서 해석할 때 뭐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식물이 자라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도연 알겠지?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의 기후에서, 자, 이러한 형태의 기후는 뭐야? 굉장히 추워서, 증발도 없어서, 구름도 없어서,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기후에서 농사는요, 뭐합니다? 선택이 아니었었습니다. 선택이 없었어요. 농사를 어떻게 줘요? It is too risky. 너무 위험했어요. 자, 투투구문으로 갈까? 투투구문으로 가자.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낯이 없는 부정문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요 의존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한 종류의 땅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요.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조각의 땅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위험하잖아. 내가 여기에만 살았어. 근데 여기에 동물이 없어. 그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니까 유목이 발생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표. 끼워넣기 문제네요. 딱. 별표. 근데 기온이 뭐 하면서? 오르면서. 얘는 뭐뭐 하면서로 가자. 예제는요. 기온이 오르면서. 그리고 아이스캡이니까 눈으로 덮여있던 이제 산 정상의 뚜껑 같은 건 이제 아이스캡이야. 아이스캡이 녹으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얼음층이 녹으면서 뭘 경험했냐면 갑작스러운 폭발을요. 삶의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다가 한번 볼까? 생명의 갑작스러운 폭발이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농경의 시작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지. 그치? 이 녹으면서 땅에서 이제 뭐가 자라기 시작한 거야?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네. 여기 생명에서 갑자기 녹으면서 진격이 거인처럼 땅 뚫고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세상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요, get 다음에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해 줬잖아. 이걸 조금 더 진화시킨 게 뭐냐면요, gat 다음에요, 이렇게 ER 쓰면요, 더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따뜻해지고, 자, 여기도 밑줄을게. 더 따뜻해지고 더 수변해지면서, 건조한 게 아닙니다. 더 수변해지면서. 왜? 녹으니까 이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거냐. 수변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했는데요, to live, 사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에, 주위에, 그 어떤 장소들 주위에 살기 시작했는데, 자, 장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치요, 웨어요,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봐. 그들이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음식이 자라게 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완벽한 문장 외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음식이 자라도록 기를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장소 여기저기서 살았습니다. 좀 더 어떻게? 집중적으로. 선생님, 이게 왜 갑자기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잠깐만. 은서야, 여기 봐봐. 이거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거 봐봐. 한 조각의 땅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의존할 수 없었다. 없었어. 왜? 그 음식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겠지. 이게 흩어져 살았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니네들이 보게 될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스캐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흩뿌리다라는 표현이야. 여기저기 흩뿌려져서 살았는데 집중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살아도, 여기서만 살아도 충분한 음식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를 수 있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거를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연결시켜주는지 알겠어요? 이 단어가 왜 우연히 나온 단어가 아니라고. 영어는요, 응집성이라는 게 있어서, 글에 한 패러그래프에 응집성이 있어서 결국은 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자꾸 걷어들여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소설 같은 데 있으면 뭐 떡밥을 회수한다라고 하죠. 이 말을 왜 했어? 얘 때문에 한 거였던 거야. 집중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야? 딱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정착해 살았다를 길게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this,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happen을 강조할 때는요, 언제 그냥 일반 동사니까 did 쓰면 돼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야.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take 다음에 뭐가 나면요, year, 시간이 나왔죠. 그럼 걸리다야.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뭐 하면서?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꾼들이 포레이징 하면서. 잠깐만, 이거 목적으로 보고 얘는 목적 보호로 볼게. 그러니까 포레이징은 여기서는 유목 생활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유목 생활하다, 채집하다, 그리고 사냥하다. 그냥 이건 채집이라, 돌아다니면서 채집하면서, and, 그리고 사냥하면서 다니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뭐뭐 하는 동안? 약간의 허스틀, in farming 하면서. 자, 허스틀은요, 부업입니다. 여기까지. 약간의 사이드 허스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8번 문장의 별표쳐. 선생님 마지막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문제 낼 게 되게 많이 보인다 그랬지. 뭐냐면 채윤아. 자, 그래서요, 마지막 문장도 꼭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 농경으로의 전환. 농경으로 전환했어. 그래서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스캡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요 눈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했는지 뭐랬지 모르겠는데, 만년설이, 기온이 상승하면 만년설이 녹으면서. 됐죠? 수렵 채집에서 농사로 전환해. 됐죠? 여기 사이에는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야. 하룻밤 사이 시간이 걸렸던 거야. 알겠지? 수천 년의 시간. 그렇다고 한 번에 바꾼 게 아니라 수렵 채집을 주업으로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사이드 허스트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부업이라고. 부업으로 농사도 지면서. 알겠죠? 여기 정보까지도 꼭 기억해.